우리는 지난 시간에 분수와 자연수의 곱셈, 그리고 자연수와 분수의 곱셈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렇다면 분수끼리, 진분수끼리의 곱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진분수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단위분수끼리의 곱셈 문제부터 해결해 봅시다. 분자가 1인 분수를 우리는 단위분수라고 하죠. 4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친구들이 알아보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내 볼 거예요. 4분의 1이라는 분수는 전체를 4등분한 것 중에 하나라는 뜻이므로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라는 것은 4분의 1을 다시 3등분한 것 중에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림으로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아래에 있는 이 한 조각이 바로 4분의 1의 3분의 1만큼을 나타내는 거예요. 전체를 몇 등분한 것인가요? 4등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3등분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12등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색칠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그림만 봐도 문제의 답이 12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식으로 한번 써서 구해볼까요? 4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요? 바로 4 곱하기 3, 즉 분모끼리 곱해서 새로운 분모 자리에 써주고 분자인 1 곱하기 1, 분자끼리 곱셈을 해서 분자 자리에 써준 거예요. 즉 단위분수끼리의 곱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기호를 이용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볼게요. 네모분의 1 곱하기 동그라미 분의 1과 같은 단위분수 곱하기 단위분수 문제가 있을 때에는요. 분모끼리 곱하여 그대로 분모 자리에 써주고 그리고 분자는 1 곱하기 1이 그대로 1이기 때문에 1만 분자 자리에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단위분수가 아닌 분자가 1이 아닌 다른 진분수끼리의 곱셈을 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4분의 3 곱하기 5분의 3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4분의 3은 전체를 4등분한 것 중에 셋이라는 뜻이므로 이와 같이 색칠하여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런데 4분의 3에 5분의 3이라는 것은 이 색칠된 부분을 다시 5등분하여 그 중에 셋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진하게 색칠된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구하는 문제의 답이 되는 것이죠. 분모 자리에는 어떤 숫자를 써줘야 할까요? 처음에 4등분을 했고 그것을 다시 5등분을 했잖아요. 즉 4 곱하기 5, 20등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4 곱하기 5라고 빈칸에 써주고 분모 자리에는 새롭게 20이라고 써주면 되는 것이죠. 분자 자리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할까요? 처음에 4등분한 것 중에 3조각을 색칠을 한 것이죠. 그리고 5등분한 것 중에 그 중에 다시 3조각을 색칠한 것이므로 3 곱하기 3, 새롭게 색칠된 부분은 3 곱하기 3인 9조각인 거예요. 그래서 빈칸에 3이라고 써주고 그것을 곱하여 계산하면 분자 자리에는 9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 문제의 답은 20분의 9인 거예요. 진분수끼리의 곱셈을 어떻게 했는지 기호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처럼 진분수 곱하기 진분수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분모끼리 곱하여 분모 자리에 써주고 분자끼리 곱하여 분자 자리에 써주면 되는 거예요. 앞에 우리 단위분수 곱하기 단위분수 문제를 했던 것이랑 같은 방법인 것이죠. 다만 분자가 1이냐 아니면 다른 자연수냐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계산을 하다가 답이 한 번에 기약분수로 나오면 문제가 없는데 약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나요? 그렇죠. 반드시 약분을 해서 답이 기약분수로 써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기약분수를 어느 단계에 하냐에 따라서 3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계산을 쭉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답을 쓰기 직전에 이와 같이 약분을 해주는 것이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분자와 분모를 똑같이 4로 나누어서 10분의 3
이라고 답이 새로운 기하분수로 나오게 된 것이죠. 두 번째 방법에서는 맨 마지막 단계에서 약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곱셈을 하기 직전에 약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가요? 답은 똑같이 10분의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죠. 모든 계산을 하기 전에 문제 자체에서 이렇게 약분부터 하고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0분의 3이라고 답이 똑같이 나왔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친구들이 편하고 익숙한 방법으로 약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더 이상 약분이 가능하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하고 답을 기하분수로 써줘야 한다는 것이죠. 진분수 곱하기 진분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그럼 만약에 진분수 곱하기 진분수 곱하기 진분수와 같이 세 분수의 곱셈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방법은 똑같아요. 분모는 분모끼리 세수의 곱셈을 해서 그대로 써주고 분자는 분자끼리 세수의 곱셈을 해서 그대로 답을 써주면 되는 것이죠. 이때도 약분이 혹시 가능하다면 반드시 분모와 분자를 같은 수로 나누어서 약분해서 답을 기하분수로 써줘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단위분수끼리의 곱셈을 할 때는 분자는 1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분모끼리만 곱해서 써주면 되고 진분수끼리의 곱셈을 할 때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서 답을 써주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우리 교재 46쪽의 1번 문제부터 풀어봅시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자, 두 문제가 나와 있네요.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봅시다. 8분의 1 곱하기 3분의 1, 즉 단위분수 곱하기 단위분수 문제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했죠? 단위분수의 분모와 분모끼리를 곱해서 이렇게 써주고 분자끼리는 곱해서 쓰는데 1 곱하기 1은 그대로 1이기 때문에 1만 써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럼 마지막에 8 곱하기 3을 계산한 값을 24라고 이렇게 써주면 1번 문제의 답이 24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2번 문제 봅시다. 이번에는 진분수 곱하기 진분수 문제예요. 5분의 4 곱하기 3분의 2 진분수끼리의 곱셈은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해서 쓰면 된다고 했죠. 그럼 분모 자리에는 5 곱하기 3을 써주고 분자 자리에는 차례대로 4 곱하기 2를 써주면 되겠군요. 5와 3을 곱하면 15, 그리고 4와 2의 곱은 8이므로 이 문제의 답은 15분의 8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이어서 풀어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5분의 3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라고 하였군요. 정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문제에서 한 변의 길이가 5분의 3m라고 했으므로 이 문제의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5분의 3 곱하기 5분의 3의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진분수끼리의 곱셈 문제가 된 거죠. 즉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여 써주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여서 계산해주면 5 곱하기 5는 25, 3 곱하기 3은 9이므로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25분의 9이고 단위는 제곱미터라고 써주면 되는 것이죠. 자, 다음 문제 이어서 풀어볼까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를 모두 구해보라고 했어요. 24분의 1보다 큰 거예요. 어떤 것이? 6분의 1 곱하기 네모분의 1이요. 그럼 우선 24분의 1과 같아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빈칸에 4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24분의 1과 크기가 같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24분의 1보다 큰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분모가 24보다 커져야 하는 걸까요? 작아져야 하는 걸까요? 분모가 24보다는 작아져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런 분수들은 24분의 1보다 크기가 큰 분수잖아요. 즉 6 곱하기 빈칸을 한 값은 24보다는
작아져야 하는 거예요. 그럼 빈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에는 어떤 수들이 있나요? 우선 1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2, 3까지가 가능하겠네요. 만약에 수가 정말 커져서 뭐 10, 100 이렇게 된다면 60분의 1, 600분의 1은 24분의 1보다 훨씬 작아지게 되는 것이므로 이 문제의 답은 1, 2,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교재에 있는 문제 빠짐없이 꼭 꼼꼼하게 풀어보세요.